안녕하세요, 비트주세요입니다. 저번 이더리움의 기본 개념 정리 및 용어 정리에 이어서 이더리움 2.0 멀지 업데이트 마냥 좋기만 한 것인가에 대한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멀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꾸려는 POS 방식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장비와 전기를 소모해서 채굴, 즉 블록 생성 및 검증하는 게 POW 방식이라면 POS 방식은 블록 생성자와 검증자가 따로 존재합니다. 블록 생성 권한은 자신이 소유한 이더리움의 개수에 비례해서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32개의 이더리움을 담보로 스테이킹해야 합니다. 즉 POW 방식에서는 채굴자가 블록을 생성 및 검증하는 역할까지 한다면 POS는 코인을 소유한 개수에 비례해서 블록을 생성할 권한이 생기게 되고 32개의 이더리움을 담보로 예치한 자들이 검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2.0에서 로드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 32개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POW에서는 블록 생성자가 선이든 악이든 잘못된 블록을 생성할 경우 어차피 최종적으로 블록에 연결되지 않기에 별도의 처벌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투입된 장비의 감가상각과 전력 낭비는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OS에서는 블록을 생성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코인만 가지고 있으면 코인 개수에 비례해서 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블록을 통과시키려는 검증자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페널티, 즉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POS 방식에서는 검증자가 잘못된 블록을 통과시키려다가 적발될 경우 담보로 막힌 이더리움을 몰수해버리는 복잡한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POW 방식은 보상에 초점을 뒀다면 POS 방식은 처벌에 초점을 둔 시스템입니다. POW 방식에서는 100줄의 코딩으로 가능할 게 POS 방식에서는 10만 줄의 코딩이 필요하게 됩니다. 코딩이 길어지고 복잡해진다는 것은 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단적인 예로 비트코인은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지닌 이더리움 POW 방식에서도 다오의 해킹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POW 방식에서도 해킹이 발생했는데 이보다 복잡한 POS 방식에서는 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치한 32개의 이더리움을 담보로 경제적 가치를 잇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지움으로써 로드를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POW 방식은 보상에 초점을 둔 시스템이라면 POS는 처벌에 초점을 둔 시스템입니다. 코인을 공부하실수록 POW보다는 POS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현재까지 따라오셨다면 마냥 그렇지 않은 걸 아시겠죠? 하지만 POS의 단점은 한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바로 중앙화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채굴 장비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POW와 다르게 POS는 코인만 소유하고 있어도 자신이 소유한 코인 개수에 비례해서 블록이 생성 가능합니다. 이는 즉 코인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블록 생성 권한이 커짐을 의미하고 이는 중앙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래가 더 큰 고래가 되고 새우는 조금 큰 새우가 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할 듯합니다. 레이어 1이 하나의 국가로 비유되곤 하는데 POS로 국가가 운영된다면 소수의 세력들에 의해서 정치가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POS는 국가보다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기업에 더 어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POW는 화폐에 적합한 방식이고 POS는 주식, 즉 증권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더리움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뚫고 나갈 첫 번째 코인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그 난관은 비트코인이 뚫고 나감으로써 길을 다져놨습니다. 또한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조차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이러한 행보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선물로 보고 CFTC 미국 선물거래위원회에서 관할할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영리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비트코인은 오직한 장난감 같은 느낌이고 이더리움은 여우 같은 여동생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POS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봤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이더리움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이더리움 노드를 인퓨라에서 가져오고 있지 이더리움 노드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퓨라는 기획 개발 시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줍니다. 또한 간단한 API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다양한 네트워크에 쉽게 연결하게 도와주고 트래픽 분산 용도로 또 사용 가능하게 돕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infura.io 사이트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작동합니다. 사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코인이나 토큰들의 인퓨라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더리움을 없애고자 아마존 클라우드에 작업을 한다면 거래소들은 이더리움 체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입출금은 당연히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타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메타마스크는 인터넷 브라우저 위에서 작동하지 개인 노드로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는 이미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이더리움 재단에서 마케팅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다오 해킹 사건 발생 시 코드가 곧 법이라고 한 원칙도 깨고 하드포크한 일도 있었기에 이 말에 좀 더 신빙성이 갑니다. 이더리움과 POS에 대한 단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POW만큼 검증된 POS 코인이 없어서 그렇지 POS도 제대로 개발된다면 분명 엄청난 펀트레이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에너지 낭비가 적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화면은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전환 시 추정되는 에너지가 현저히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더리움 멀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발행량이 90%까지 하락한다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발행량이 90% 감소하는 현상의 비트코인의 3중 반감기라고 표현했는데 비트코인에서 무려 12년이 지나야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POW 방식에서 이더리움에서 연간 이더리움 발행량은 전체 이더 공급량의 4.3% 수준입니다. 하지만 POS 방식의 이더리움에서는 90% 하락한 0.3%에서 0.4%로 추정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더리움의 가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멀지 후에는 그동안 스테이킹 되어 있던 이더리움이 인출 가능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POS 방식에서는 노드들이 스테이킹을 처리하기 쉽습니다. POW 마이닝 방식에서는 채굴기라는 고가의 물리적 자산이 존재하지만 POS에서는 32개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할 프로토콜이 돌아갈 만한 컴퓨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올 8월에 다가올 이더리움 멀지 업데이트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기술해봤습니다. 저는 현금의 30%만 이더리움에 들어간 상태이고 앞으로 8월까지 이더리움 차트를 보고 추가로 2번 정도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글이 이더리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매수하실 분들은 꼭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배 정도 수익이 났다면 익절하시는 것도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래 QR코드나 링크를 이용해서 회원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으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